아무튼 대통령이 있는 곳이 결국 상황실이다. 샤라라님이 10년 전 강남 참변이 반복되나요? 오세훈은 대체 하는 일이 뭐랍니까? 그래서 오세이돈의 제도. 오세이도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오세이돈은 사이언스다. 이런 말이 있어요. SNS도 좀 정책 홍보만 하시면 좋은데 본인의 식사 홍보를 하시는 바람에 그냥 전통 그 시장을 좀 홍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약간 지금 반성 모드. 반성 모드, 약간 내려놓기 모드, 약간 이제 조심하고 있어. 조심하는 모드, 저자세 모드, 약간 그런 모드가 아닐까? 그러나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르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진행 김기현.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네.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2주 만이네요. 지난주 못 왔어요. 왜? 지난주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도저히. 왜 새벽에 일어났죠? 아니 뭐 뉴스 다 아시잖아요. 8시에 자야 돼요, 저녁에. 그래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네요. 지금 여자 앵커 이제 이윤정 아나운서는 7시에 잔대요. 근데 물어봤더니 지금 몇 개월, 5개월이 4개월인가? 7시에 자고 있대. 그 삶이 상상이 안 가. 와. 거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는 그렇지. 사회생활을 뭐 이렇게 7시 이후에 많이 하시죠? 평소에 사회생활을 보통은 우리가 2시 반, 새벽 2시 반까지 술을 먹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그렇죠. 경우 있죠. 그렇죠. 아주 아슬했어 어제. 자, 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 임원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로고 듣고 1, 2부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 늘 초심을 지키면서 네? 구독자의 뜻을 잘 받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다지게 되다고나 할까요? 정 기자님 화이팅. 씩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세상에 정말 외람된 질문을 잘하는 기자가 좋은 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많은 기사 중에서 정말 외람된 기사 찾아와 소개시켜드리는, 저희가 또 외람된 질문을 던지는 진짜 외람이, 리얼 외람이 코너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 첫 번째 외람은요, 빠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원래 하려던 계획이 없었으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서울 수도권에. 자, 그래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그리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 지금 다시 많이 와. 네,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300mm, 경기 남부에는 350mm 이상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자, 비 얘기를 왜 하냐? 비만 오면 뭐 비 많이 왔으면 우리가 뭐 재난재해 잘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재난과에 가까운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재난이 생기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걸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하죠. 중대본을 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그 딱 센터에 앉아가지고 노란 잠바 입고 노란 잠바 입고 일단 뭐 대통령이 뭐 알겠어요? 대통령이 뭐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노란 잠바 입고 일단 앉아 있는 거지. 앉아서 일단 전문가를 그 관련자를 따따따 얘기하고 뭐가 중요하다 얘기하고 당부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면 뭐 또 고개도 숙이고 뭐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 보고를 받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나라에 재난이 생겼을 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고. 자,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민경욱 선배가 뭐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청와대가 아니다. 청와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엄청 욕을 먹었었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댓글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우리 임 작가님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 FM 코리아의 맞바이 24님이 폭우로 집무실 못 간다는 대통령 처음 본다. 개국 이래 이런 대통령 있었냐? 또 대댓글로 그러니까 10만 전자님이 당연히 처음이지. 다른 대통령들은 거주지와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같은 곳에 있었는데. 10만 전자님은 정말 슬프시겠어. 과연 오겠냐? 10만 전자 오겠냐? 폭우로 대통령이 출근을 못하는 게 이게 믿겨집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출근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사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컨트롤 타워만 있고, 아니 컨트롤 타워는 없고 폰트롤 타워만 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전화로 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시를 했지?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기록적인 보고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기사 내지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로 보고받고 실시간으로 지침 및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6시부터 보고를 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가면은 그만큼 대처 인력들의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대통령께서 집에서 전화로 이 모든 걸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신 거죠. 아니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 좀 진지하게 얘기해요. 깐죽거리지 말고. 아니 깐죽이 아니라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충심으로 이제 원하기 때문에 뭐랄까 비판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제가 애정이 없으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제일 웃긴 거 빨리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오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저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밝힐 수 없다. 그건 밝힐 수 없고 아무튼 대통령이 있는 곳이 결국 상황실이다. 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히어로 땡땡님이 야 그러면 소방청장 있는 곳이 소방청이고 경찰청장 있는 곳이 경찰청이고 국방장관 있는 곳이 국방부냐라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히어로 땡땡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상황실인 거죠. 내가 걸어다니는 컨트롤 타워. 워킹 컨트롤 타워. 옛날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 워킹 딕셔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컨트롤 타워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브루스 웨인입니까? 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특별히 공개해드리기 아쿠르비스타가 넓긴 넓죠, 근데 집이. 공개해드리기 어려울 만한 뭐가 있나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지 목매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아쿠르비스타 그 집에 그 우리나라 그 전체 그거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실 같은 게 아쿠르비스타에 돼 있는지 그 공사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하면 또 여러 명이 또 같이 하는데 줌으로 또 회의를 하셨는지 전화 통화를 하시다니 전화를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명이 통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할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얘기는 정말 뭐랄까 허세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뭐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너무 트집 잡고 너무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냈다면 세월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 컨트롤 타워에 상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상징적인 역할을 넘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군부대 투입을 명령을 한다든가 어디에 있는 해경이 어디로 가라든가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서 그 생각을 못한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결격 사유를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간밤에 아주 큰 재난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막 비를 뚫고 갔다 한들 뭐 그 비를 더 강수량이 줄어들거나 인명피해가 일어난 게 안 일어나고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지금 상징적인 사건 아니에요. 없어. 아예 없어. 비가 와서 못 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큰 재해가 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의 역할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 뛰어들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정부가 이거에 정말 바짝 긴장해서 이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를 뭔가 좀 피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정부가 뭘 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 뭐가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그런 뭐랄까 이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였다. 그리고 뒤에 또 얘기를 길게 하겠지만은 그 퇴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를 뚫고. 비를 뚫고 퇴근하시고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이거는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만 아니, 이 얘기 먼저 하겠는데. 우리 어제 회식하러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기 회식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6시 좀 넘어서 나와서 이제 뭐 술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미 막 홍수 피해 있다. 비 엄청 많이 이런. 제가 6시에 출발했잖아요. 응. 진짜 그냥 바쁘다고 할까? 아프다고 할까? 진짜 아니, 별의별 뭐 생각 이런 다 걸- 하면서 갔어요. 피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현관에 나와서 못 나가겠다.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 안 되겠다 이건. 조 앞까지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뭐 비가 와도 내 잘못 뭐가 잘못되어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맞나? 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뭐 그 상황실 가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 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난 과제로는 단기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다수 인력의 지속적인 참여와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지금의 역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조류를 따라서 북서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이 해안 쪽으로 달라붙고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 때는 약간 빠져나오게. 지금의 조건이면 지금 여기 동원대에 있는 역량으로서 막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해상 상태가 그 한건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하고. 예, 막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원해서 막도록.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상황실에서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 아는 거 없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장관들한테 책임자한테. 그럼 또 대답 똑바로 못하면 조지고 아니 실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고 이래야 이게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퇴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라고 혹시 생각할까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벽 3시까지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의 상황들이 뭐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지 않겠죠. 네. 그냥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표현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그러니까 이 뭔 얘긴지 옛날에 그 뭐야. 짐이고 국가다라고 생각하면 이러지 않지. 훨씬 더 내일 아끼지. 같으니까. 내 몸이니까. 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번거 가가지고 회의하고 관계 부처 모여가지고 다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다른 장관들 같이 집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전화로 잘 했다고 해도 전화보단 대면이 낫잖아. 당연하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보는 게 낫잖아. 지금 이 리스크를 본인이 욕을 안 먹어도 될 걸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큰 이게 없었다고 해도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전 좀 혼자 그런 생각도 나 같으면 사과했겠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 향한 무한한 애정과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같으면 차라리 상황실에 있는 게 더 나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지금 이미 다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긴급 전화 문자. 긴급 재난 문자가 왔길래 긴급 재난 문자가 뭔가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뭐냐? 읽어주십시오. 임 작가님. 네. 행정 및 공공기관은 8월 9일 출근 시간을 11시 이후로 조정토록 조치하였고 민간기관 단체는 상황에 맞게 출근 시간을 조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창밖을 이렇게 보다가 내일 아침 출근 못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본인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청와대 계시면 이제 그냥 걸어서 가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하시니까 내일은 좀 늦겠는데 싶으셔서 이런 조치하신 게 아닌가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상당히 아니라. 그거 오늘 기사 봤어요? 서초 터널? 왜요? 그게 양재동 사당동 있는 터널이라며 7시간 걸렸대.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이거는 교통체증이 아니에요. 이건 재난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혈당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이나 노약자, 어린이 병원 가야 되고 이 터널 한가운데서 어떡할 거야? 그런 일이 생겼어요. 7시면 중간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름에서 실제로 차를 버리고 온 경우도 있대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무슨 사고가 날 줄 알아. 이런 일이 오늘 아침까지 있었다니까. 지금 사람도 여러 인명 피해도 계속 나고 있죠.
뭐 일가족 돌아가신 분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익명으로 언제부터 재난 문자 이런 내용이었나 싶더라. 축은 어쩌라고. 관련 지하철 공무원들 대부분 비상으로 나와서 밤새 다 일했다. 밤새 가로수 치우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60대 공무원분이. 지금 공무원이셨죠? 일선 공무원들은 지금 밤새 나와서 일을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보니까 막 손발이 다 막 이게 막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외부에 계속 계시더라고. 비상근무하고 KBS 기자들도 다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돌아가면서 계속 호우 중계차 타고 여러분 이화진 기자도 봤죠? 여기 보라매어에서 하고 현장에서 막 다 지금 그렇게 다 11시 뭐 느긋한 소리 하고 있어. 참 이해가 안 되는 무슨 갑자기 뭐 지진의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서울시 같은 전 세계적인 도시가 이렇게 폭우에 무너지다니. 그래서 일단 뭐 정부는 정부인데 또 서울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서울시 파리국 댓글 정리자가 읽어주십시오. 파리국 샤라라님이 10년 전 강남 참변이 반복되나요? 오세훈은 대체 하는 일이 뭐랍니까? 그래서 오세이돈의 재래. 오세이돈은 과학이다. 과학이다. 오세이돈은 사이언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왔을 때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미신이나 무속신앙이나 무당이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믿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국가가 그렇다고 해도.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 수방 치수 예산이 뭐 줄었다. 근데 이게 뭐 그 덕후의 익명으로 야 이번 거 폭우 전에 배수구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더라. 좀 예산 줄이지 마 그랬는데 서울시는 또 이거 민주당 시의회가 줄인 거다. 이전 정부 때 줄인 거다. 이전 정부 잘못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다음 댓글 우리 이마은 작가 좀 읽어주십시오. 네, 다음 댓글에 SMS님이 치수 예산 897억 원 삭감하여 물난리 났는데 대관람차 만들 상상이나 하시다니 세빛 둥둥섬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지금 뭐 대관람차 뭐 만들어 뭐 싱가포르 같이 뭐 만드신다고. 네, 뭐 저 지금 싱가포르 지난주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저희 KBS에서도 아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홍보해줬고 그 뭐 초고밀도 개발이 가장 뭐 핵심이었는데 이제 다음 날은 또 대관람차 얘기까지 나왔죠. 그 이게 논란은 있어요. 이 오세훈 시장이 물론 2020년부터 21년인가요? 그 시장으로 다시 왔지만 뭐 지난 이제 지방선거 지난 6월 전까지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예산은 민주당이 삭감했다고 뭐 일부 뭐 팩트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2020년부터 22년까지 계속 관련 예산은 계속 줄어왔던 게 팩트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의회를 핑계로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소홀히 했던 거는 뭐 분명히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몇몇 비판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지난 이제 서울시장 때 뭐 박원순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직접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방 예산으로 다 갖다 썼다. 이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책임을 저쪽에다 이쪽에다 이렇게 뭐 디테일에 있어서 국회가 이렇게 시의회가 이렇게 깎았으면 또 반대 뭐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계속 3년째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게 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시의회도 책임이 있고 시장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오세이돈 이런 비난은 그냥 세간의 어떤 재치 있는 조롱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1년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강남은 이제 물난리 없다. 호언장담을 하셨죠. 오세훈 시장이. 왜냐면 본인 옛날에 시장할 때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때 저 강남역 앞에 그 삼성 사옥 앞에 완전히 물바다가 됐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사회부 기자여가지고 네.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사진 찍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차 뒤트렁크에 그 모내기 장화를 넣어당겼어요. 워낙 물난리가 많이 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삼성 사옥 아시죠? 삼성전자 사옥 강남 뱅뱅 사거리인가? 거기서 사거리. 저 그때 오세훈 말고 그 서초구청장이 거기에 서초구청장이 거기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그 인터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비가 많이 안 왔어. 다른 데도 비가 추적추적 오게 해서 엄청 많이 온 건 아니었는데 아스팔트가 평평하게 까맣잖아요. 까만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놀랍게도 쿵쿵쿵 하더니
아스팔트가 쿵쿵쿵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나 이번에도 갈라진 사진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푹 갈라진 게 아니라 뭐 꽝 치는 것처럼 꽝꽝꽝 하면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열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진 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밑에 뭐 치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 가지고 아니 뭐지 저거? 막 도망쳤거든요. 약간 나중에 거기를 캡한테 전화했지. 박주영 선배. 캡 여기 지금 삼성서 앞에 아스팔트 갈라졌다. 그랬더니 그걸 뭐 취재 뭐 보낼 테니까 그걸 취재를 해오래. 나중에 전문가 멘트를 따보니까 그 밑에 파이프가 간대. 파이프 큰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왔다가 또 비었다가 또 갑자기 확 많이 오면 이게 안에서 이 뭐 이렇게 막 와류 같은 게 생기면서 파이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흔들린다네.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를 치면서 이게 꽝꽝꽝 하다 이게 터지는 거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배수 시설이 돼 있어도 땅 밑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렇죠. 근데 배수 시설이 더 굵은 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굵은 걸 해야 되고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충격적이잖아요. 강남인데. 강남에.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곳인데. 근데 제가 있었던 데가 강남역이고 강남이 그 싸이 그거인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도로도 아니야. 인도에 있는 이렇게 맨홀 있거든요. 그게 막 거기 막 이내 난리를 쳐가지고 물 막 나오고. 그게 저 사회부 막내 때거든요. 지금 또 그대로인 거잖아. 근데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전에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시간당 100mm 이상 뭐 앞으로 몇 년은 끄떡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민망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뭐 예술섬 수상무대 대관람차 뭐 만드신 거 좋은데 지금 서울 시민들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비 많이 오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이제 반지하에서 발달장애 있으신 분 못 나오셔갖고 사실 반지하면은 뭐 출구가 코앞인데 그것도 나오기 힘든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봤죠? 동작역 어떻게 됐는지. 아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세빛 등등선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여기도 뭐 국방 예산도 필요하고 문화복지 예산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가 지금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마련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자체장들 분들이 좀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뭐 마포구청장 얘기 다 아시죠? 네. 마포구청장께서 이제 어젯밤에 왜 SNS를 하지? SNS도 좀 정책 홍보만 하시면 좋은데 본인의 식사 홍보를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통 그 시장을 좀 홍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식당인데 뭘 그 식당을 홍보하려고. 김치찌개랑 뭐 전 먹었다고 뭐 이렇게 엄지척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비가 쏟아지고 있던 시각 아니었습니까? SNS로 올린 게 물론 본인은 그 촬영할 시간은 그 비가 안 왔다고 많이 안 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걸 또 삭제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좀 논란이 됐죠. 전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먹었어요. 기싸움 하면 안 돼. 전 기싸움을 해. 아니 거기서는 전을 서비스로 줬다 그랬어요. 네. 근데 하여튼 아니 점수 줄 수 있죠. 약간 이제 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네, 거잖아. 그러니까. 전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거잖아. 김치찌개 맞춤법도 틀렸어. 어에다 김치찌개라고 썼어. 그 안타까워. 근데 이제 언론에 뭐 난 데도 있고 뭐 안 난 데도 있는데 또 이제 막 댓글로 질타를 하니까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문재인 지지자신가 보군요. 여기 KBS 사이트 댓글 임 작가 읽어주세요. 네, KBS 사이트의 호현락선님이 다른 구청장들은 피해 지역 뛰어다니는데 전 먹고 SNS나 하는 걸 지적했더니 문재인을 좋아하시나 봐요라고 비아냥대네. 너 윤석열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며 그 열정 절반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쏟아봐라. 라고 호현 락선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좋아하시나 봐요. 저 문재인을 좋아하시나 아니 봐요. 여기 문재인이 왜 나옵니까? 나한테 욕하면 다 문재인. 뭐 그런 문재인 거죠. 편. 아니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나?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열정을 또 국민에게 쏟으시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 해명만 잘 했어도 사실 저는 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비와도 그때 마포가 이렇게 뭐 강남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늦게까지 있다 퇴근해서 뭐 먹을 수 있는데 막 해명해서 헛발질하고 또 댓글로 국민들 조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그냥 제가 뭐 밥 먹을 때는 뭐 그렇게 쓰기도 하셨던데 제가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게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쓰고 마포 구민 분들의 뭐 피해 비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악성 댓글이라 그랬어요. 뭐가? 그걸 지우고 나서 이거 왜 줬냐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 있어서 악성 댓글 전 먹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3번을 더 세 번을 꽈서 욕을 드셨어요. 드시지 않아도 될 욕을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또 너무 그 전 먹는 사실 너무 또 맛있는 표정으로 먹기도 했어. 너무 좀 그렇기도 했어. 얄밉게 먹었어.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이거 먹고 있지롱.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때 먹을 땐 분명히 뭐 마포가 물에 잠기고 이러면 그러지 않았겠죠. 부총장이. 근데 하필 또 그렇게 잘못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도 있어요. 네이버에 YOUI님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어떻게 막냐. 우리나라 배수가 그렇게 잘 돼 있니? 또 ASGHK 땡땡님 야 취임한 지 3개월 된 대통령 보고 난리치는데 야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호우 대비 5년간 안 한 거 싫어하냐? 전 정부 탓이다. 이런 말 있어요. 80년 만에 호구인데 말이야. 비만이 와서 우리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계속 오래 얘기한 거는 대통령의 처신, 대처 그리고 대통령이 호우 때문에 출근을 못하는 초유의 상황. 그거 아니라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커뮤니티 중에 덕후라는데 덕후의 현자가 한 분 계시나 봐요. 덕후의 현자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덕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물난리 난 게 대통령 탓은 아닐 건데 아마 내일 아침이면 속 터지는 말에서 아마 다 개 탓이 될 거야. 혼자. 덕후의 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이 좀 약간 실현이 된 면이 있죠. 예언이 좀 저는 사실 이 글이 어제 밤에 올라왔거든요. 어제 새벽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제까지 잠 안 자서 봤는데 이거 딱 보고 나서 그럴싸한데? 근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약간 지금 반성 모드. 약간 내려놓기 모드, 약간 이제 조심하고 있어. 조심하는 모드, 저자세 모드, 약간 그런 모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속 터지는 말 안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나이브했다. 네, 내가 너무 순진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란 듯이 또 사람 속 뒤집어 놓는 멘트를 하셨어요. 이거는 정치적 편향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속 뒤집어진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속 뒤집어진 얘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일가족 돌아가신 아까 말씀드린 그 발달장애 그분 신림동인가요? 거기를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말이야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이 얘기 해석을 하자면 일단 대통령이 청와대 안 있으니까 그죠? 청와대 안 있으니까 청와대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상황실 가면 돼. 가고 비상회의 하면 돼. 북한이 뭐 쐈다. NSC 거기서 열면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북한이 뭐 쏴서 오 쉣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노란 잠바 갖고 와. 그 빡 입고 지금 무슨 장관 뭐 누구 보좌관 다 나와 쫙 앉아가지고 파이프 타고 쫙 내려가서 딱 물어보고 똑바로 생각 못하면 빨리 확인해서 빨리 언제 보고하세요. 뭐 그렇게 쫙 호우가 났다. 서울이 지금 뭐 부산이 뭐 어떻게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쫙 입고 오 쉣 일어나가지고 쫙 입고 가가지고 장관 들어오세요. 뭐 시장 뭐 전화 연결해 뭐 어디 연결해가지고 지금 상황 어떤가 막 이러면서 이거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 지침을 딱 듣고 그리고 청와대 상황실에는 전국 지자체하고 화상회의할 수 있는 게 딱 돼 있대요. 그렇죠. 아크로비 스타일도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알 수 없다고 했지. 알려줄 수 없다. 있겠죠. 그리고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침수가 되는 걸 보면서도 집으로 끝까지 갔다는 지금 그 얘기까지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빌드업하잖아 지금. 빌드업하잖아. 그 청와대에 있으면 그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단 퇴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서초구 사니까 아크로비스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단어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퇴근하면서 내가 퇴근하면서까지 두 단어가 이제 구절을 본 거죠. 두 단어가 구절이죠. 두 봤는데 내가 퇴근하면서까지 빡쳐. 일단 퇴근을 했어. 그러니까 퇴근했어. 좋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처음이야. 청와대에서 나올 때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가는지, 왜 청와대를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는지. 지금도 모르죠. 전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생각이 짧아서 모르는 거겠죠. 근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몰라. 근데 아무튼 그거를 모르듯이 퇴근을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사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퇴근한다는 개념도 사실 이제 처음 알게 그렇죠. 된.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대기 상태, 5분 대기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하겠다고 이제 표 달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자다가 또 오쉣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이 퇴근을 하시는데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모르겠는데 18시 땡 퇴근하셨나? 몇 시에 퇴근을 하셨겠죠? 퇴근도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자 봤단 말이야. 어디서 봤어? 차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 차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이제 이게 앞문장을 보면은 이제 자기 집 앞에까지 와서. 그쵸. 그러니까 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차 타고 유리창 차창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 걸 보셨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가 오는구만. 비가 오는구나. 비가 많이 온다는데 말이야. 벌써 다른 아파트들. 벌써 웃겨. 이게 벌써라는 말이 웃긴 게 왜냐면 기상청에서 그냥 하루 종일 오늘 보고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 기자 집에 놀러 가서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대통령은 당연히 이거 관련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나 수해가 날 수 있다. 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모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비는 어쨌든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렇다 쳐. 근데 집중 오니까 아파트들이 이러고 보니까 침수가 되더라고. 시작되더라고. 침수가 침수가 시작이 되면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더 침수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침수가 그러니까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끝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는 동네, 서울, 수도권, 전국에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아파트가 침수될 정도의 폭우면 대통령이 심상치 않은데? 라고 해서 당연히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짧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역 이제 침수 시작됨 하고 파킹하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침수 시작되네. 그리고 자기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나는 퇴근 중이니까. 그 소파에 가서 앉으신 거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게 자기 일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 남의 일 보듯이 얘기하잖아. 내가 보니까 말이야 벌써 우리 어제 술 먹을 때 아유 사회부 고생 좀 하겠어.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진짜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충심으로 기원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 나와도 그냥 또 실수하셨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선 넘은 것 같아요. 이 말은 국민들한테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거를 보고 왜 집에 가냐 왜 갔죠? 침수가 시작되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뭘 할 것도 아니었던 거야. 세월호 때 그랬던 거 가지고 이거는 너무 뭐랄까 많은 분들이 이 멘트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 앞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비는데 정말 그 출퇴근 이제 곧 집이 생기시잖아요. 그 관저를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에서 출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관저에서 출퇴근하실 텐데 계속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쯤 입주를 하신다고 하죠. 당분간은 계속 출퇴근을 하시겠죠. 물론 관저가 지어져도 출퇴근을 하지. 그러니까 네. 출퇴근하죠. 참 정말 너무 뭐랄까 실망스러운 멘트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래서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되게 놀라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은 그 존재 자체로 뭔가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주고 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좀 뭐랄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20%대 지지율인데 이러면 이거를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차 돌려
딱 그러면 언론들이 얼마나 빨아주겠어요. 지금 결단 내린 유턴 차 돌려 막 해가지고 차 돌려 멘트 따가지고 차 돌려 뭐 침수 현장 보고 차 돌려 지시한 뭐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얼마나 많이 찬양 기사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차 돌려가지고 다시 상황실 가가지고 다 소집하고 이거 홍수할 때까지 나 집에 안 가. 관악구 가서 바지 걷어 올리고 물 같이 푸고 막 저 서초구 한가운데 고립된 차 가갖고 그래 쥐구공 가지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번 홍수 때 진짜 점수 따기 좋은 상황이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 충심으로 설명해서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한번 점수 따봐야겠다. 가지고 정말 유례 없이 정말 상황실 계속 굴리면서 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저런 면이 있었네.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저런 면 믿을만 하네. 그랬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저는 약간 점수 딸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늘 자신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늘 이제 억울하다. 언론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많이 도와주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도와줄 수 있게 뭘 하셔야 도와드릴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 좀 너무 아쉬웠어요. 여기서 본인이 재난과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드러나서. 근데 자꾸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지니까 자꾸 이게 출근을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걱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 정부가 이런 의도를 했다고 해도 안 믿어. 놀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되게 그만큼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니네가 뭐 그렇지 이렇게 되게 실망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또 펠로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토 정상회의 갈 때도 돌았잖아요. 일단 소주를 사. 뭐 맥주는 스페인이 맛있는데 어떡하지? 뭐 그 말씀하시는 거 자막으로. 그것도 뭐 사람들이 계속 기대치가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시려면은 정말 몸을 던지셔야 되는데 참 어떻게 참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좀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이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대통령이 그동안 휴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거만 하려고 했었어. 우리가 원래 아이템 이거였어.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가 있는 동안 미친 듯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빠밤.